네, 제가 그 인사청문 요청안과 부속 서류를 직접 다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특이한 사항은 별로 보이지 않고 병역 면제 부분이나 부양가족 공제 정도가 좀 걸리는데 오늘 이미 다른 분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향후 담당할 업무에 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세 분 정도 업무께서 이해충돌 관련된 우려를 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산업통상부가 관여하는 계약이나 업무에 본인이 근무했던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두산그룹이 관여되는 경우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 국내 상업운전 기준으로요. 국내 해상풍력 터빈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해상 풍력에서 외산을 빼고 나면은 대부분이 두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반이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고 또 새로운 터빈들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에너지 분야를 산업통상자원부가 계속 맡을지는 사실 아직 논의 중이라 미정인데, 근데 이관되기 전까지라도 이에 대해서 우려는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거는 오히려 지금 해상풍력 사업들이 후보자가 근무했던 회사의 그 제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돼요. 만약에 후보자가 관여해서 이거는 내가 근무했던 회사랑 관련되니까 더 일부러 엄격하게 보거나 하면 해당 지역의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제가 이제 몇 개 이제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관심 있게 보고 있던 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형식적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두산그룹 주식을 더 이상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이제 문제는 없는데, 근데 일반인들의 인식에서는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에 우호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과거 회사에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더 불이익을 줄 수도 있지만 일반인의 생각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내외적으로 이제 두산그룹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없어야 된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실제 업무에서 의사결정 라인에서 빠져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저는 다른 분들도 제안하셨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 위에 제가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설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은 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대내외 다시 공개도 해서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단순히 빠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밑에 다른 직원들이 우리 장관이 근무하던 회사니까 여기에다가 혜택을 줘야 장관님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후보자가 정말 잘 고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질의 사항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안 마련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오늘 주신 내용 포함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가 부족해서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어떤 공직자로서의 어떤 뭐랄까 자세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대우가 없다는 원칙이나 또 실제 라인에서 제외된 것 이외에 제가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좀 다시 살펴보고 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그런데 미리 생각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간 기업 출신이 장관이 되는데 언론에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객관적으로 업무를 하겠다 정도만으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우려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이게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민간에서 수출 업무에도 관여했고 지금 당장은 제조하고 수출 정책이 지금 중요한 업무가 될 것 같은데 에너지 분야가 빠지면 그런 경험성이 있어서 민간 출신들을 장관으로 이렇게
지명을 한 건데 만약에 이런 이해충돌 분야에 대해서 업무 재직 중에 우려가 불식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민간 출신이 장관으로 임명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네. 자료를 오늘 그 모두 발언 이렇게 보니까 뭐 되게 좋은 말씀이 많이 있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산업 전반에 관련해서 AI 혁명하고 에너지 혁명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에너지는 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AI 혁명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땐 아까 말씀드린 제조나 수출 정책 분야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실제로 근무하신 걸 보니까 주로 이제 글로벌 경제 동향 관련된 리서치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 말고 실제로 산업통상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산업이 중장기적으로 지금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솔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른 분들도 얘기했지만 좀 어려운 산업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시간 되면 2차 질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느 분야에 주력을 하고 어떤 분야는 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구조조정을 하고 이런 게 정부가 나서기가 어려운 부분은 민간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획이라든지 좀 이렇게 빅픽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제가 AI 혁명과 에너지 혁명을 언급을 한 건 그 담당 부처를 떠나서 우리 산업에 그리고 제조업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AI에 어떻게 전환을 해나갈 것인지 에너지도 마찬가지라는 부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전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질의하실 때 소상하게 좀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한규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